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아침 천옥현의 안보정론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요, 천옥현 안보정론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 보시고 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추미애 윤석열 뉴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매우 중요한 검찰 관련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추미애 최근에 엄청난 이런 검찰 수사 관련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KBS 오보, MBC 오보, 또 이 한동훈과 정진웅 간의 육탄전, 일체 말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말을 하면 득볼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번 주에는 추미애도 이제 입을 열 때가 됐다. 우리 언론에서 제 방송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신임 검사 임관식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지금 온통 언론에서는 이 피해자인 그야말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 최근에 중요한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추미애의 발언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오늘 검사 임관식에 당연히 추미애도 참석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내놓는 메시지도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과거와 달리 이 높은 톤으로 검찰을 쫀다거나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저의 판단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휘한 사건, 즉 채널A 이동준 기자는 구속됐고 한동훈 구속시키고 공모로 모으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추미애가 오늘 검사임관식에서 말을 하더라도 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총장의 발언 수위는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5일로 이동재 기자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반드시 이제 기소 조치를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한동훈이 과연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에는 지금까지 수사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에서 육탄전까지 불사하면서 그 이성윤이의 지휘하에 수사를 밀어붙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요, 5일날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동재 기자 건과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그때 기소할 적에 한동훈이를 공모 혐의로 분명하게 적시해서 이제 추가적인 소환 조사를 거쳐서 이 압수수색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또 추가적인 2차 소환도 하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유심칩 압수수색까지는 했지만 별로 나온 내용이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소환도 안 되고 추가적인 혐의도 안 잡히고 또 추가적인 근거도 잡아낸 게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재 기자를 최종적으로 기소할 때 한동훈이 관련 혐의를 추가시켜서 공모 혐의까지 제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미 수사팀 내부에서도 지난번에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공모 혐의를 넣으려고 이성윤 지검장의 지시하에 수사팀에서 많은 검토를 했지만은 대다수가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공모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 법무연수원까지 쫓아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결국 신통하게 나온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이동재 기자 기소 시에 최종적인 의견에 한동훈이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지금 이미 지난 30일 날 예정돼 있던 검찰 인사 지금 연기되어 있는데요. 이 연기 언제 풀릴지 많이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추미애 발 검찰 고위직, 즉 검사장급 인사가 임박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보도가 나와서 더군다나 이제 4일 날이죠. 내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검찰청법 시행령이 의결된다고 합니다. 이 검찰청법 시행령의 핵심은 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다 보니까 이제 일감도 많이 줄어들잖아요. 경찰로 다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일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사 수요의 변화가 있다 이거죠. 이것까지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해서 검찰청법 시행령이 4일날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검사장급 그 다음에 중간 간부급 인사들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내주 중으로 검찰 인사위원회 날짜를 조율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 고검장 그 다음에 검사장급 인사도 곧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본래 이제 서울 고검장 자리, 서울 고검장에는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를 받는 김영대 고검장이 있는데 김영대 고검장 윤석열보다 1기 위에요. 그런데 이제 퇴임이 임박해 있죠. 이 퇴임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 사건, 즉 감찰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이성윤이가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서울 고검장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었는데 이성윤 검사장의 이러한 사건 사고의 연속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고검장 승진 발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고검장 인사도 상당히 큰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고검장이든 일반 검사장이든 이러한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자리도 지금 현재 검사장 자리는 11개가 비어 있는데 그것을 다 안 채우고 한 절반 정도만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이 차장검사급 인사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지금 검찰 개혁안에 따라서 대검 즉 대검 내에 있는 그러한 이 자리 몇 개를 줄일 예정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차장검사급 대검, 기획관, 정책관, 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검사들이 맡았던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 검찰청 직제 개편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차장급 이 차장검사들은 대검 내에 있는 통상적으로 검찰총장 즉 윤석열을 보좌하고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실무 중추 역할을 해왔는데 이 직접 수사 총장도 줄이고 또 윤석열 총장 어차피 추미애 입장에서는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할 일도 줄고 이 보좌 역할을 줄여야만이 윤석열이가 결국 식물총장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차장검사 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이제 몇 개 안 남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인사 문제, 조직 개편 문제, 그래서 추미애발 광풍이 지금 불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지난 30일 날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검찰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한 변혁이다.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독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광폭개혁을 시사한 바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내 굉장히 긴장 상태에도 빠져있고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은 인사 언제 또 이 폭탄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놓고 불만을 표명하기도 어렵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라는 그런 이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된 검찰 내 분위기, 그 다음에 추미애가 생각하는 이 조직 광풍, 인사 광풍 어떤 방향이 불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인사의 핵심은 청와대와의 조율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느냐, 즉 청와대 의중을 추미애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 주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지금 추미애가 이번 인사 지난 1월과 달리 청와대 말을 잘 듣지 않고 있다, 내 인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한 정치권에 또 풍파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지금 검찰 개혁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건데요. 6개로 지금 확정시켜 놨습니다. 6개로 확정시켜 놨는데 뭐냐? 부패 문제, 그 다음에 경제범죄, 그 다음에 공직자 범죄, 선거사범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이런 6가지 범죄로 축소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건, 그 다음에 국민 대다수가 피해자로 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금까지 보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당연히 수사를 했는데 이제 당연 수사가 아니고요. 사전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새로운 이 수사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것도 윤석열 총장을 옥죄는 개인을 목표로 한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도의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윤석열이 힘을 쫙 뺄 것이냐, 여기에 집중된 개혁을 하다 보니까 검찰 내부도 우리 국민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이러한 추미애식 개혁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추미애와 윤석열이 또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이 최근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이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을 조회했어요. 이 의견을 보면 법무부는 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찰적 8조 이 개정에 관해서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대검찰청 입장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국회 조혜진 의원 측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법무부하고 대검이 수사지휘권 개정 여부를 두고 사실상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혜진 의원이 이런 것을 문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05년도에 천정배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가지고 추미애가 이번 사단이 발생한 이 검언 유착, 즉 채널A, MBC, 한동훈을 엮는 이 수사를 중앙수사팀에 맡기고 윤석열 청장은 손을 띄는 그러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이제 양 부처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 검찰정법 8조 수사지휘권 규정한 규정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여기에 관해서 이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행정의 최고 감독자이고 또 검찰 수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수사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번 추미애가 행사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당이 폐지하려는 거 이거 신중하게 하라. 폐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 이거죠. 견제해야 된다. 대신에 대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형사 사법 영역에서 민주적 총재와 법치주의 조화를 위해서 장관과 총장을 분리 설치해놨다. 그런데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고자 한 이런 취지가 지켜질 수 있게 검찰청법 개정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장관의 지나친 수사지휘권 행사를
막아낼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 법무부와 검찰이 중대한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안을 국회에 제출한 전례는 매우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 개정 방향을 두고서 앞으로 상당한 갈등을 우려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조혜진 의원은 법무부에 뭘 물었냐면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서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제12조 위반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뭐라고 또 답변을 했냐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서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검찰총장을 앞에서 얘기한 수사지휘권 8조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상 또 제한도 없다. 그래서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이를 잘 바로잡지 않으면 검찰은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고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조혜진 의원의 의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조혜진 의원은 수사 지휘에 내용상 제한이 없다는 법무부 답변은 검찰청법 8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법무부 답변대로라면 추 장관이 자기 아들 병역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 검찰총장은 임기제입니다. 반드시 임기를 보장해야만이 법의 취지가 살고 실효성이 보장이 돼요. 그렇지만은 장관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요. 현재의 여러 상황을 볼 때 추미애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기묘한 시점이 됐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재개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이 총선 압승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해야 할 중요한 정권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올스톱이 되어 있다. 이래서 검찰이 다시 충견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 있고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산 권력도 수사하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검찰이 힘에 밀려서 수사가 모두 수업되는 거 아니냐. 예컨대 울산 선거 공작 수사 대통령 바로 앞에서 멈췄다. 왜냐하면은 이번 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야말로 30년치기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7개 부서가 총 동원된 사건인데 대통령을 빼놓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사의 핵심인데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 임종석 실장도 소환 대상이었는데 지금 사실상 모든 중단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월 말에 13명 기소했지만은 지금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겨우 6개월간에 밝혀낸 것이라고는 송 시장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뿐이다. 그래서 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명 사건 소환 일정도 2달이나 되는데 잡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 의원 회계 부정만 밝히라는 건데 이미 드러난 증거와 정황도 많다. 정 의원 회계 장부에서는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포함해서 3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기부금이 누락됐고 또 이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계좌에서 수시로 뭉칫돈을 빼갖고 돈 세탁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쉼터 안성에 마련했다는 거 정 의원 펜션으로 쓰였고 그 윤 의원의 부친이 취직해서 월급을 타갈 정도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환 일정조차 윤 의원 잡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냐. 정권 눈빛을 살펴서 적당히 수사하고
말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렇다 보니까 야당 의원이 자기 자신이 모은 자료를 갖고 검찰을 찾아가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 장관 아들 미복귀 문제 6개월째 이것도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조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병사 4명이 자기네들이 그 당시 했던 SNS를까지 동원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 당직을 섰던 선임병마저도 사실상 탈령이었고, 또 이 미복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수사 진전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관련자들이 입을 맞출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장관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뭉개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정권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입니다. 라임 사태 1조 6천억 원의 금융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옵티머스 사태 정권 핵심과 연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버젓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그런 사기 사건을 주도한 변호사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최근까지 근무했고,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 50%까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이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서 지금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정권 비리는 건드리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겠다, 이러한 얘기밖에 되지 않고요. 더욱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정권 핵심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펀드 설립자 이혁진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선까지 그어지고 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 피소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가 넘게 지금 현재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지만은 일체 아무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피해자 면담 요청까지 받았다가 이것을 거부했는데, 이런 얘기를 통틀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검찰이 또다시 이런 걸 종합해보면 충견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충견화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다시 한번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제 검찰 인사 지난 1월에 이어서 두 번째 추미애발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에 대한 2차 학살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산 권력을 수사하던 멸한 남은 진짜 검사들마저 모조리 쫓겨나고 대통령 충견이자 사랑개들만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8월 3일 첫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이 엄지척도 마음에 드시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최소한도 50만 정도의 중견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